보청기, 꼭 노인 같아 보여서 싫다고요. 보청기의 이해. 엄마, 이거 끼면 완전 할머니 같아 보여요. 65세 김선희 씨가 보청기 전문점에서 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김선희 씨가 이미 3년 동안 가족들이 엄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매일 소리쳐야 할 정도로 난청이 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보청기가 노년의 상징이 아니라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도구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1. 보청기 착용에 대한 오해. 보청기 끼면 늙어 보인다는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만난 박정수 씨, 68세. 이분은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를 연발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넘어갔지만 점점 박 씨를 대화에서 소외시키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친구들이 나를 피한다고 느꼈고 결국 골프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최신형 초소형 보청기를 착용한 박 씨를 만났을 때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작은 걸 끼고 있는 줄 아세요? 골프장에서 친구들이 정수야, 요즘 귀가 밝아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대의 보청기는 콘택트 렌즈처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하는 모습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한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평균 5세 더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2에서 3세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오해는 보청기를 끼면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는 말과 같아요. 보청기는 떨어진 청력을 보완해주는 도구일 뿐 청력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영숙 씨, 72세는 보청기 끼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시끄러울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피팅을 받은 후, 아, 이런 소리들이 있었구나. 새소리, 바람소리, 손자, 손녀들의 작은 속삭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보청기를 고려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보청기 착용을 미루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청력 손실의 신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텔레비전 볼륨을 가족들이 너무 크다고 자주 말합니다. 둘째,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넷째, 문 벨소리나 전화 벨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관수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아내가 여보, 보청기 한번 알아보자고 말할 때마다 나는 잘 들어. 괜찮아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5살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속삭였는데 못 들었던 거예요. 손녀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을 때 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청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을 넘어가면, 즉 일상 대화의 30% 정도를 놓치기 시작하면 바로 보청기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간 난청을 방치한 사람과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의 뇌 MRI를 비교해보면 청각 처리 영역의 활성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조기 착용자는 뇌의 청각 영역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이 위축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난청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을 방치한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300, 심한 난청의 경우 5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꾸준히 착용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정상 청력군과 거의 비슷했어요.
3. 다양한 보청기 종류 비교. 보청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보청기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발전했어요. 먼저 귀속형 보청기입니다. 대표적으로 CIC 완전 귀속형가 있는데 정말 콩알만해요.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한정민 씨, 66세는 손님들과 대화할 때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착용과 제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귀걸이형 보청기는 어떨까요? BTE 귀걸이형은 배터리 수명이 길고 강력한 증폭이 가능합니다. 인천에 사는 김대용 씨, 74세는 심한 난청이었는데 귀걸이형 보청기로 손자와 전화 통화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건 RIC 외부 수화기형입니다. 울산의 박미경 씨, 63세는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걸 까먹을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귀 속에는 아주 작은 수화기만 들어가고 본체는 귀 뒤에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건 충전식 보청기입니다. 대전의 이석범 씨, 70세는 매일 밤 휴대폰 충전하듯이 보청기도 충전하면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다며 배터리 갈아 끼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만족해합니다. 더 놀라운 건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서울 마포구의 조현우 씨, 65세는 보청기로 직접 음악을 들으니까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보청기가 아니라 고급 이어폰 같아요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보청기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레스토랑에서는 대화에 집중하고 거리에서는 교통소음을 줄여주는 식으로 자동 조절됩니다. 부천의 김영희 씨, 68세는 마치 개인 비서가 제 귀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기본형은 100만 원대부터 프리미엄은 700만 원대까지. 하지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청력 손실 정도, 생활 패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보청기 적응 기간이 중요한 이유. 보청기 샀는데 서랍에 넣어뒀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적응 기간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문선자 씨, 71세의 첫 보청기 경험담입니다. 처음 끼고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자동차 소리, 에어컨 소리, 심지어 제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 아냐? 하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죠. 하지만 전문가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는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을 갑자기 들으면 소음으로 인식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부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선자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하루 2시간씩 집에서만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주차에는 조용한 집에서만, 2주차에는 가족과 대화할 때, 3주차에는 근처 마트에 갈 때까지. 4주가 지나자 이제 보청기 없으면 답답해요라고 변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 증가입니다. 안양의 허준호 씨, 67세는 처음부터 하루 종일 끼고 다니려다가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따르니까 3개월 후에는 보청기가 제 귀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적응 중 나타나는 현상들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건 폐색 효과라고 하는데 2-3주면 익숙해져요. 둘째, 모든 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립니다. 이것도 뇌가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청각신경이 다시 활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대구의 송미라 씨, 64세는 적응 과정에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딸이 엄마 3개월만 참아보세요 라고 해서 버텼어요.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한 일상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의 적응 기간을 권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1개월도 안 돼요. 완전히 적응하시고 어떤 분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5. 보청기 착용 후 일상 변화. 보청기를 착용한 후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수원의 배정옥 씨, 69세의 변화입니다. 보청기 끼기 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와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해도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갔죠. 그런데 보청기를 끼고 나니까 아이들과 진짜 대화가 되는 거예요. 7살 손녀가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그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됐어요. 더 놀라운 건 사회생활의 변화입니다. 창원의 이동훈 씨, 66세는 보청기 끼기 전에는 동창회에 가도 한 구석에 앉아서 혼자 먹기만 했어요. 친구들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친구들이 동훈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고 놀려요. 특히 부부관계의 개선이 눈에 띕니다. 청주의 김정수, 박순희 부부 각각 72세, 68세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수 씨가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는 여보, 뭐라고 했어? 크게 말해. 이런 대화가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됐다고 해요. 박순희 씨는 남편과 대화하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착용 후 6개월 부부는 신혼 때처럼 대화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김정수 씨는 아내가 중얼거리는 작은 말까지 다 들리니까 아내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통을 놓쳤는지 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아직 정년이 남은 전주의 최철민 씨, 62세는 회의 때마다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일에서 소외되는 느낌이었어요. 승진에서도 밀려나고. 하지만 보청기 착용 후에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되었고 상사가 최 부장 요즘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안전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포항의 신광수 씨, 75세는 보청기 끼기 전에는 뒤에서 오는 자동차 소리를 못 들어서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소리, 바람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산책하는 재미가 배가 되었어요. 음식 맛까지 더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의정부의 한영희 씨, 73세는 청력과 미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청기 끼고 나서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지글지글 소리,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니까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고요. 6. 정기 점검과 유지 관리 방법. 보청기는 정밀한 전자기기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날 수 있어요. 천안의 류명순 씨, 71세의 실패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청기를 사고 나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부터 소리가 작아지고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참고 쓰다가 1년 후에는 거의 들리지 않아서 새로 사야 하나 고민했죠. 다행히 전문점에서 청소와 점검을 받으니 새 것처럼 돌아왔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매일 청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면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 물이나 알코올로 닦으면 안 되고 전용 브러쉬와 마른 천을 사용해야 해요. 목포의 김용태 씨, 68세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매일 저녁 양치질할 때 함께 보청기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안경 닦는 것처럼 일상이 되었어요. 습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귀지나 습기가 보청기 내부로 들어가면 고장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밤에는 전용 건조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강릉의 박정희 씨, 65세는 건조함에 넣는 것만으로도 보청기 수명이 2에서 3배 늘어난다고 해서 꼭 실천하고 있어요. 실제로 3년째 사용하는데 처음과 똑같아요.
정기 점검은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내부 청소와 함께 음질 조정도 해주거든요. 마산의 오기철 씨, 74세는 정기 점검을 받을 때마다 소리가 더 좋아졌네 하고 느껴요. 프로페셔널한 점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배터리 관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충전식이 아닌 경우 배터리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배터리액이 새어서 보청기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제주의 강수진 씨, 70세는 배터리 교체 주기를 스마트폰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뒀어요. 알림이 오면 바로 교체하니까 안전해요.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안 되고 애완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해요. 실제로 강아지가 보청기를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망가뜨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품 부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호환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하면 보청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7. 보청기와 가족의 역할. 보청기 적응에서 가족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울산의 정민호 씨, 67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정 씨가 보청기를 거부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특히 며느리 김미영 씨는 시아버님께 보청기를 권해도 될지 상처받으실까봐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4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정 씨가 계속 뭐라고 하자 손자가 할아버지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라고 울먹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가족 모두 심각성을 깨달았죠. 가족들은 함께 보청기 전문점에 동행했습니다. 딸 정수진 씨는 아버지 혼자 가시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편해하시더라고요. 적응 기간 동안 가족의 인내심도 중요합니다. 인천의 이순덕 씨, 73세의 경우 보청기 착용 초기에 소리가 이상해 답답해하며 자꾸 빼려고 했다고 해요. 이때 아들 이재훈 씨는 엄마,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라며 끝까지 격려했습니다. 특히 대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분과 대화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입모양을 명확히 하며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부산의 최영수 씨, 69세의 가족들은 처음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상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손자, 손녀들의 역할도 크습니다. 대전의 한정식 씨, 72세는 손녀가 할아버지, 보청기 끼고 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가족들이 보청기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속설이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착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광주의 김태원 씨 가족은 보청기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가족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더라고요. 8. 노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 보청기는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도구예요. 경주의 박성호 씨, 78세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난청이 심해지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서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내는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했지만 그게 더 답답했죠.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한 후 박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등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새소리 들으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은 동호회 회장까지 맡았답니다. 보청기가 노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영국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이 착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8% 낮았고 사회활동 참여도는 32% 높았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인지 기능의 개선입니다. 청력과 뇌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난청이 있으면 뇌가 소리를 해석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면서 다른 인지 기능에 할당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보청기로 선명한 소리를 제공하면 뇌의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진주의 송미경 씨, 70세는 보청기 끼고 나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뭔가 부탁해도 잘 못 들어서 까먹곤 했는데 지금은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요. 며느리가 어머님, 기억력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사회적 고립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WHO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전염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난청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산의 최윤정 씨, 74세는 보청기 끼기 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가 수업, 노래 교실, 독서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청기는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초기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약 효과가 큽니다. 우울증 치료비, 치매 관련 비용,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보청기 비용은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통영의 김재석 씨, 76세는 보청기 값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는데 딸이 아버지 병원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거예요 라고 설득했어요. 실제로 보청기 끼고 나서 우울감이 사라지니까 병원 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의 개선 효과가 큽니다. 난청으로 인한 소통 부족은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보청기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면 가족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춘천의 이명자 씨, 69세는 보청기 끼고 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됐어요. 전에는 서로 오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보청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주는 종합적인 건강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청기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작아지고 똑똑해지고 편리해질 거예요. 혈압이나 맥박을 측정하는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된 보청기도 개발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의 안성민 씨, 64세는 미래의 보청기는 단순한 청각 보조기구가 아니라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이 될 것 같다며 지금 착용하는 것도 일종의 미래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청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보청기는 늙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음을 되찾아주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려주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아직 괜찮아라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놓친 손자의 웃음소리, 오늘 놓친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소통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년, 행복한 가족, 풍요로운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 더 늦기 전에 지켜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